자, 오늘 한 1시간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죠. 근데 좀 여러분들이 재미를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막 웃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재미를 많이 갖고 흥미를 가질수록 수업이 재밌어집니다. 물론 저도 많이 노력할 겁니다. 자, 다시 120페이지 보시면 아까 네모 3번 법률행위 종류가 있었죠. 양괄호 1번 단독행위와 계약 보셨죠? 그 의미를 아까 동그라미 한 개씩 쳐봤죠? 가볍게 봐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가 필요한가? 이 개수에 따라서 방금 보신 것처럼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법률이 한 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 한 개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뭐 취소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한다 그러면 바로 취소되는 겁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어요. 또 해제권이 있는데 누가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권자가 해제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이런 걸 단독행위 그래요. 근데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죠? 이게 사유각이에요. 이건 한참 후에 공부해요. 이건 좀 이따 잠깐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사유각은 앞 내용에 앞에서 뒷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또 뒤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순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이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일단 토지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건물. 이걸 을에게 물어봤어. 야, 을, 너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먼저 한 의사표시를 청약 그래요.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어요. 을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3억에 살게라고 승낙합니다.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했죠. 이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중에 사고 팔기로 계약했죠. 이런 우리가 나중에 매매계약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합치해야 성립합니다. 갑이 그랬어요. 갑이 X부동산 을에게 야,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했어요.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습니다.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랬어요. 2억 8천이에요. 그래 살게 2억 8천에 라고 승낙했다. 계약 성립할까요? 이건 일치하지 않죠. 이건 의사표시가 두 개지만 불일치하죠. 이건 매매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용까지 다 일치하겠죠.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면 뭐하러 2억 8천 그래요? 그냥 뭐 200만 원 그러지. 그래 살게 200만 원에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된 시험 범위가 이거겠죠. 매매나 임대차 다 계약이겠죠. 이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개념만 가볍게 밑줄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 121페이지 오시면 121페이지 그 하단에 네모 4번 있죠. 그 파란색 글씨 네모 4번 있나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칠판 여기 하나가 더 쓸 겁니다. 이게 처음에만 어렵지 1월 달에 제가 또 해요. 다음 주에 또 하고 3월쯤 되면 이제 지겨워 이게. 그러니까 한 5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쓰려 그러면 저 인간 또 저거 하네 하고 커피 마시러 나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워 이게. 양이 많아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저는 절대 거짓말 안 칩니다. 전 어려우니까 그냥 하지 말려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시험에 나오면 차라리 틀려버리시다 합니다. 저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처음이라 좀 생소한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처음 가서 영어 단어 제일 처음에 뭘 외웠죠? 영어 단어 굿모닝 외웠잖아요. 모닝 한 100번 써도 기억 안 나죠? 근데 지금 그게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닝이라는 단어를 외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이면 이거 어려워요. 3월달 되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법률 규정보다 법률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려면 이 법률행위는 뭔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법률행위는 일단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적으실 분은 엄청 많아요. 왼쪽에 아마 세로로 노트를 절대 못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적으면 그냥 핸드폰 딱 찍으시던가 아니면 적으시려면 넓게 적으셔야 돼요. 제가 끝까지 적을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하려면 법률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해야 돼요.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일단 매매계약 아까 갑소유 X라는 부동산 토지 건물을 우리가 매매한다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하잖아요. 이게 성립되려면 일단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매한 목적이 뭐죠? 매도인은 왜 내 걸 매매해요? 돈 벌려고. 매수인은 왜 매매하죠? 이걸 살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 내 목적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그럼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을 같은 말로 유효 요건이랍니다. 이것까지 갖추면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일단 성립 요건 세 가지는 앞글자 따서 당모가지 그래서 당모구라고 해요. 당모가지 있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이걸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따져요.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법률행위가 아직 불성립했다 또는 법률행위가 부존재한다. 이때는 효력 요건을 따질 여지가 없어요. 효력 요건이란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립도 안 했다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단계가. 일단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는 먼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 유효합니다. 완전 유효 법률행위가.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이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확정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목적이 효력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는 제가 이제 앞으로 확가적타라고 할 거예요. 확가적타. 확가적타가 목적인 요건입니다. 확가적타. 우리가 흔히 막 너 확가적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까졌다, 확까졌다 말이에요. 확까졌다로 기억하세요. 다음 의사표시는 봐보세요. 여기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평당 690만 원에 팔아야지. 이게 내 속마음이에요. 근데 계약서 쓸 때 표시를 거꾸로 960만 원으로 표시했다.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타인에게 사기당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완전 자유해야 돼요. 누구한테 간섭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갖추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이걸 다 갖춘 겁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이 매매계약은 이걸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완전 유효니까. 완전 유효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계약이 유효라면 자 매도인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관계 들어섰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3억을 줘야겠죠. 3억. 그죠? 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은 이런 의무가 있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죠? 3억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대금 지급 청구권 3억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죠? 부동산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유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완전 유효하니까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을은 돈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아무 말 없으면 이 법률행위는 이걸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완전 유효하니까 자기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돈 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갑소유 X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를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해보세요.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을 1억을 지급하고 매달 월세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해보세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이걸 다 갖춘 거예요.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하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뭘 해줘야 돼요? 보증금 1억 주고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생겨요. 그러죠? 그 다음에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내 부동산이지만 우리 2년간 사용하도록 목적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죠? 내 목적물 2년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럴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아무 말 없이 법률행위 나오면 이걸 다 갖춘 겁니다. 다 갖춘 거예요. 임대차 했다 그러면 저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이 요건을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굳이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 나오면 이걸 다 갖춘 거고 이걸 다 갖추면 굳이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이제 법은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해요. 다시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죠? 그렇지. 이걸 다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가 물 흐르는 대로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법은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합니다. 병원에 간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효력 요건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때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어요. 어떤 건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무효라면 이건 여러분 이제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또 합니다. 계속 합니다. 어떤 얘기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그때는 굳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럼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 지켜라고 이행해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어떤 게 무효라면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 지켜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무효인지 모르고 이행했네요. 이행했다면 원래는 약속 지킬 필요 없었죠. 근데 지켰네요. 그럼 내 거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내 거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효의 관계예요. 다음 주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하필 사회질서 위반이 있어요. 즉 사회질서 위반에 따를 반사회적 반한단 말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했다면 이때는 이행했더라도 돌려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까지 하셔야 돼요. 이행했더라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걸 불법 원형급여라고 부릅니다. 불법 원형급여.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무효 취소를 같이 사용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이건 다른 겁니다.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그 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하든 말든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 맘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즉 취소하게 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로 바뀝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졌대요. 취소권이 없어지면 그럼 이것만 남았죠? 그럼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완전 유효로 확정이 돼요. 이게 취소 효과입니다. 더 주시면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해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 소급이란 말이 나왔죠? 이 말이 소급이. 이날 매매계약 했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매매계약을 일주일 후에 취소했다. 이 매매계약을 일주일 후에 취소했죠. 그러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것을 앞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걸 장래효랍니다. 장래효. 장래를 향해 취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때 취소했지만 이 매매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이걸 무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서 소급한다 그래요. 소급한다. 그걸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 민법은 일주일 전 법률행위를 취소했죠. 그러면 이걸 택하지 않고 소급표를 택합니다. 마치 행위시로 올라가서 이때부터 이걸 무효로 봐버립니다. 그런 것을 소급표 그래요. 소급표.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여러 번 들으셔야 딱 와닿을 거예요. 아무튼 소급 그러면 앞으로 간다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앞으로 간다 일단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요. 근데 어떤 행위가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효력이 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해요.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져요.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지만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효가 되니까 자기 약속 지키기 전에는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이미 약속 지켰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한 2, 3주 더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뭘 공부해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이 중에 무효 사유고 어떤 건 취소 사유인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만 어렵다 그랬어요. 한 3, 4번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안 나와요. 이건 너무 쉬워서. 내면 다 맞춰버리니까. 오늘만 어려운 거 이것은. 자, 그럼요. 뭐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란 먼저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도 안 나와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다. 다음 의사 능력이란 제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는가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그게 의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결하했다 이 자를 의사 무능력자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
자기가 뭘 하는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지 3달 될 3개월 된 유아가 있어요. 유아가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어요. 5만 원짜리 한 장. 7살 된 꼬마가 있는데 1,000원짜리 2장 가지고 있어요. 2,000원. 1,000원짜리 2장. 가서 아가 머리 만져 예쁘다. 와가 예쁘네. 나랑 이거 2개 바꿀까 해서 둘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헤헤 하고 바꿨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엄청난 행동한 거죠. 아니 2개라고 1,000원짜리 2장고 5만 원짜리 바꿨네요. 그럼 얘는 지금 자기가 한 행동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의사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의 의미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알면 바꿨을까요? 일반적으로 안 바꿨겠죠. 그게 의사능력이요. 내가 뭘 하는지 아는가. 그럼 우리 의사능력이 다 있겠죠? 우리가 가끔 의사능력이 우리도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그렇죠.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왔거든요. 호주머니에 카드 점표가 있네. 근데 나는 거기 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나는 그 어젯밤에 그때 가끔 필름이 끊겼다 그러죠. 그 당시 나는 이게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사무능력자란 전목이화라든가 만취자, 그게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자가 한 법률행위는 둘 중에 무효가 됩니다. 이자가 이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니까 아무 효력 없죠. 약속 지키기 전에 내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이미 약속 지켰다면 다시 내 것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백에 만약에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요. 우리 친구인데 야 친구야 술 한잔 하자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술을 막 많이 먹였어요. 갑이 만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의사무능력 상태가 됐어요. 완전히 만취됐어요. 지금 헬렐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내요. 3억짜리 계약서. 그래서 친구야 여기다 사인해. 그러니까 갑이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고 2장 찍었어요. 사인해서 해보세요. 그럼 매매계약 성립한 겁니다. 당사자 존재하죠. 그러죠? 둘이 의사표가 정확히 합치한 겁니다. 매매계약은 성립했어요. 근데 이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매매했죠.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갑과 을이 먼저 매매계약 성립했기 때문에 갑은 5억짜리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었어요.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었고 을은 3억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무효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무효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없어요. 물론 을도 3억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3억 달라고 을은 갑에게 5억짜리 부동산 넘기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어요. 물론 갑은 이행 청구 안 하겠죠? 이게 무효 효과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의무가 성립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을은 갑한테 5억짜리 넘겨달라고 소송할 수도 없어요.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가 없는데 갑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만취했지만 내가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사인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갑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발시발 했겠죠? 시발시발 하면서 소유권 넘겨줬어요. 친구 앞으로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을은 3억 줬겠죠. 근데 갑이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건 무효니까 이미 이행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갑은 을 찾아가 뺨 한 대 때리면서 소유권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권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을은 뭐 하겠어요? 그럼 너도 돈 내놔 해서 을은 3억을 반환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전에는 애초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효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칠판이 좁으니까 얘는 제가 빨리빨리 좀 지워야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강의를 좀 몇 번 들어보셔도 오늘 강의를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뭘 공부하는가 그게 감이 잡힐 건데 그다음 이제 행위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은 나 혼자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도움 없이도 완전 유효하게
행위할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 우리들은 다 행위 능력 있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랍니다.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생소해서 처음에는 오늘이 어려운 겁니다. 네, 세네 번 보면 이게 아주 쉬워져요. 그럼 제한 능력자란 우리보다 상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제한시켜 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이건 원래 우리 민법 시험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험법이 아니지만 이걸 모르면 민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책에도 자세히 설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이죠? 법마다 미성년 나이가 다 달라요.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 법마다 다 달라요. 아까 형법이 뭐였죠? 어떤 게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형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보통 이거 안 정해 있어요. 보통 한 13, 14세 정도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서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였다. 그럼 처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죽이면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행위마다 좀 다릅니다. 형법은. 근데 민법은 딱 일률적으로 만 19세라고 정했습니다. 법마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얘들은 일반인보다 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둔 겁니다.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나오는데 이 피한정 후견인이란 우리 동네마다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있죠. 오늘처럼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비가 올라 그러면 밖으로 막 나온 애들 있잖아요. 혼자 막 하늘 보고 교통연애해 막 혼자. 그런 애들 있죠. 약간 맛이 간 사람을 가정법원에 들어가면 가정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해요. 다시 뭘 한다?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합니다.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가 수동이죠? 심판 받았다 해서 피한정 후견인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완전히 정신을 놓은 사람이 있죠. 그 자를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합니다.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인 그래요. 세 가지가 있고 얘들은 우리 일반인보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은 보통 부모님이 되는 거죠. 친권자. 이자들은 성인일 수 있어요. 물론 A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피한정 후견인을 돌보기 위해서 봐보세요. 용을 봐보세요. 이게 후견인이 뒤에서 돌본다 이 말이에요. 돌본다. 그러면 이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여기 한정 후견인이에요. 한정 후견인이 뒤에서 돌보는 사람. 피를 붙이면 그 모지를 넣으면 돼요. 한정 후견 개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을 돌보는 사람을 여기 뒤에 보세요. 성년 후견인 이게 법정 대리인이요. 성년 후견이 법정 대리인. 그럼 피를 붙이면 그 모지를 넣으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제한능력자는 미성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이란 맛이 간 사람을 법원에 가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 돌보는 법정 대리인을 한정 후견인 그래요. 완전히 맛이 간 사람 법원에 가면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해요. 그 심판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 돌보는 법정 대리인을 성년 후견이라죠. 그러니까 이자들은 보통 후견인은 보통 이모나 삼촌 뭐 형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부모님 완전히 나이가 많아요. 95살이에요. 정신이었으면 자식들이 될 수 있겠죠. 보호자. 한마디로 보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법정 대리입니다. 또 요즘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들은 무슨 병이 많이 생기죠? 치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제도가 아주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이자들은 아무튼 일단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자들이 법률행위했거든요. 법률행위인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이자들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그 행위를 둘 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취소 안 합니다. 불리하면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치매 환자 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 나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우리 엄마라면 죽이겠는데 시어머니나 죽이도 못하고. 왜요? 그랬더니 어디만 가면 뭘 사와요. 찜질방 모르러 쫓아가서 50만 원짜리 약을 사오고 1박 2일 놀러가서 200만 원짜리 안마기를 사오고 미쳐버리겠대요. 집안 다 거둬내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놨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보통 자식들일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의약품을 사오죠. 가서 취소해서 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같이 다서 그 돈 다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제도가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그 부모님이 이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놀러 가자고 누가 데려오도 안 해요. 이미 그들은 다 알아봅니다. 이런 상태인가. 그래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또는 그 반대도 있겠죠.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재산을 많이 남기고 아버지가 죽으셨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거의 막 치매 현상이 좀씩 생겨요. 그럼 꼭 이 재산을 넘보는 사람이 있죠. 꼭 큰아들이 꼭 넘보겠어요. 가기만을.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 약 꼬셔서 뭐 유언장이나 뭘 딱 이렇게 작성해둬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럼 아무도 몰래 작성해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싹 먹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이럴 때 대비해서 이거 해두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대비해서.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라 뭐 자세히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돌보는 사람이 이 후견인들. 그 피가 붙이면 그 모지른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능력에 관한 걸 두 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사유 하나와 취소사유 하나 봤습니다. 첫째 무효사유는 의사무능력자 한행이 무효. 취소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좁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큰손자에게 3억짜리 상가를 하나 주고 갔어요. 참 복도 많죠? 할아버지가 3억짜리 줬대요, 미성년자에게. 근데 미성년자가 좀 애가 까졌어요. 폭주적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멋진 스포츠카를 내가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이걸 팔아야겠어요. 부모님 몰래 옆집 아저씨 의뢰에게 3억에 팔았어요. 부모님 몰래.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기 하겠죠. 그래도 매매기는 성립했습니다. 그럼 갑은 X부동산 소유권 넘길 의무가 생겨요. 을은 갑에게 3억 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했기 때문에 일단 유효예요. 취소 사유가 있지만 일단 유효입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들켰네 이걸. 부모님 봤을 때 이게 사실은 2억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참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그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죠? 유리하게 있잖아요. 취소할까요 부모님이? 돈만 딱 챙기면 돼 그냥. 그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가 한 4억짜리가 됐다. 그걸 이렇게 해먹었네요. 그럼 부모님이 가서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이걸 취소하면 행인시로 거슬러서 이게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됐죠? 아직 약속 안 지켰다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4억짜리 소유권 넘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돈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행 다 했대요. 이미 3억을 다 지급하고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다 넘겼대요. 소유권 등기를 다 해줬다. 그러면 취소했는데 이행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측은 가서 소유권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등기. 그리고 을측은 뭐 한다? 을측은 이 돈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기본서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주고받은 거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제한 능력자는 내가 받은 3억을 돌려주는 거죠. 돌려줄 때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가 3억 돌려줄 때 뭐만 반환한다? 현존이익만. 만약에 이 고등학교에 까져가지고 3억 중에 1억을 술 먹으시고 2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2억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애들 꼬셔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괜히 꼬셔서 이런 거 했다가 얘가 다 써버리면 얘는 돈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갚은 소유권 그대로 받아가요. 이렇게 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보호해야지. 어이구 내 새끼들.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특칙을 나이 공부하는 겁니다. 뭐 오늘은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있다. 이자들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행위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능력에서 무효사유와 취소가 나왔어요. 이제 책을 어디 보시면 자 이제 121페이지 봐보세요. 121페이지. 아까 하단에 네모 4번이 있었죠. 파란색 글씨. 그럼 양괄호 1번을 보세요. 양괄호 1번. 법률행위가 그 본래의 법률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성립요건 네모칩니다. 네모. 성립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다음 효력요건 네모칩니다. 효력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그러니까 성립도 안 했으면 넘어올 수 없다 그랬죠.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요건을 따진 겁니다. 그 다음 장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법률행위 부존재로 취급되고 그 다음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즉 법률행위 성립 불성립 문제는 법률행위 유효 무효 취소 문제에 선행한다 그랬죠. 즉 성립도 안 했으면 이쪽으로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립해야만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무효 취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죠. 즉 성립해야만 이쪽으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단계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네,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양괄호 3번에 박스 있나요? 박스가 먼저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죠. 그럼 세로 줄에 제목에 동그라미 3개 쳐보세요. 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로 줄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죠. 다음 오른쪽 칸이 일반적 효력요건 있나요? 그럼 첫째 줄에 당사자에게 동그라미 3개 쳐보세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각각 동그라시면 돼요. 쳤습니까? 그 아랫줄에 목적이 다음 확정 동그라미 하세요. 가능 동그라미, 적법 동그라미, 사회적 타당 동그라미 있어야 됩니다. 아래 칸에 의사 표시 있어서 의사어 표시가 일치 동그라미 일치하고 다음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하자가 없어야 동그라미. 하자가 없어야. 그래서 이걸 일단 확인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그다음 이제 박스 그다음 아래 박스 밑에 중간쯤에 네모 5번 당사자 능력 있나요? 여기 보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 네모 5번 있죠? 그럼 양괄호 1번 권리 능력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세 줄 다 왼쪽에 체크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는 겁니다. 밑줄 그거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읽으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다음에 양괄호 1번 의사 능력 있나요? 거기 보시면 의사 능력이란 정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을 말하며 이러한 정신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한 무능력자라고 한다. 의사한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무효. 이게 무효예요. 무효이다. 예컨대 나오죠. 만취자와 같은 의사한 무능력자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매매계약은 성립을 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게 무효이다 말이에요.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약속 지킬 필요 없다 그랬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번 행위 능력 있나요? 동그라미 1번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로 한다. 민법은 세 가지 나오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가로 열고 부모님이죠. 이자가 법정 대리합니다. 동그란 3번.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급악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다음 아랫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능력이 부족 동그라미. 약간 맛이 갔다 이 말이에요. 약간 맛이 갔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동그라미. 심판 받은 자를 말하며, 그러니까 심판 안 받으면 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맛이 가는 애들 있죠. 걔들은 이런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법원에 가서 심판 받습니까? 거의 안 받죠. 심판 안 받으면 이자가 아닙니다. 꼭 이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에 동원하셨죠? 심판 받은 자를 말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급악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동그라미 칩니다. 지속적으로 결여 동그라미. 즉 완전히 맛이 갔다 이 말이에요.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의 개시의 심판 동그라미 칩니다. 심판받은 자를 말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번과 4번 읽어봤죠. 그럼 3번과 4번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죠. 3번은 능력이 부족, 약간 맛이 갔다. 4번은 지속적 결여, 완전히 맛이 갔다. 이게 차이입니다. 공통점이 심판이에요. 둘 다 뭘 받아야 한다? 법원 가서 심판이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그랬죠. 단독으로 그 말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그 말입니다. 단독으로가 뭐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그 말이에요.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한 경우에는 취소 동그라미 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매매 계약한 경우에는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즉 성립합니다. 유효해요. 근데 미성년자 측에서 즉 법정 대리인 같은 사람에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능력까지 공부하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또 합니다. 처음에 또 하고 이제 확정 여기부터 공부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약간 좀 혼란스럽죠? 처음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주 좀 반복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월 달에 공부하기 아주 수월합니다. 첫날이니까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